최고의 다이빙 경험에 동참하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질을 영원히 바꾸게 될 여정의 첫발을 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실제 우주인이 되어 우주를 탐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은 다이버에게만 허용되는 난파선을 탐험하거나 믿을 수 없으리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과의 교류를 통해 무중력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75%는 물입니다. 다이버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남은 지구의 마지막 개척지인 물의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SSI 자격증은 바다라고 하는 마지막이면서 진정한 개척지를 다이빙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다이버가 되면 항상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수중 세계를 안전하게 탐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잘 맞고 양질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 역시 필요합니다. SSI는 여러분이 단순히 다이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다이버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버가 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이버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지식, 스킬, 장비, 경험. 교육을 받는 동안 지식과 스킬은 개발이 될 수 있으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이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SI는 산업의 기준보다 더 많은 횟수의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을 권장합니다.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과 육체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이빙 모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산호초와 수중 절벽을 다이빙하고 난파선을 탐험하고 얼음 밑을 다이빙하면서 크고 작은 수중 생물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로 영원히 기억될 멋진 영상을 찍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받기 위한 모든 기준을 채우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됩니다. 계속 다이빙 교육을 받고 여행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인 다이버가 되든지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되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어디까지든 갈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진 스쿠버 다이버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SSI 가족은 우리의 수중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장비와 교육 테크닉은 1950년대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시작과 함께 꾸준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수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중 세계의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이버 자신의 신체와 수중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당신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법칙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환경에서 증가하는 압력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싸는 공기의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등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의 무게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바닷물 1리터의 무게는 1.04kg입니다. 민물은 리터당 1kg의 무게를 가져서 공기에 비해 약 800배의 무게를 가집니다.
DD 공기압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정의되고 미터법으로는 바로 표시합니다. DD 매 10m 하강할 때마다 우리 몸에는 추가적으로 1바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주로 약 70%가 액체로 되어 있고 액체 부분은 레크레이션 다이버의 경우 압축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공기이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따라 쉽게 압축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다이빙에서 배울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압에 반비례하고 밀도는 비례한다는 것이고,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버로서 10m당 끊어서 보았을 때 상대적인 공기의 부피 변화가 첫 10m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즉시 압력의 증가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공기 공간은 하강할 때 압축되고 즉시 공기 공간 속으로 추가적인 공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가하는 압력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수영장에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고 그때 귀에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귀는 몸속의 공기 공간 중에 하나이고 이제 여러분은 귀를 압력 평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압력을 압착이라고 부릅니다. 귀의 압착을 가장 흔히 경험하게 되면서 예방하기도 가장 쉽습니다. 주된 증상은 고막과 주변 결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고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깊은 수심으로 하강하면 외부의 압력이 고막을 눌러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압력을 평형시키기 위해서는 이관을 통해 중이강 속으로 공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압력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증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주 압력 평형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DD 귀의 압착을 예방하는 것은 쉽습니다. 발살바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코를 막고 압력이 해소될 때까지 부드럽게 코 속으로 공기를 불어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불지 말고 무리하게 중이강 속으로 공기를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살바 방법은 하품하기, 침 삼키기 및 턱 돌리기 방법으로 압력 평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는 코와 눈 주위에 거의 단단한 공기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든 압착에서 그러하듯이 하강할 때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서 마스크를 앞면에 바짝 붙게 만듭니다.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 공기를 불어서 마스크 속으로 압력 평형을 해주면 됩니다. 슈트에서 생기는 압착은 드라이 슈트를 입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드라이 슈트란 말 그대로 다이버를 젖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과 슈트 사이에 공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압착에서 그런 것처럼 하강할 때는 압력이 올라가고 공기의 부피는 감소하고 드라이 슈트도 여기저기 공기 주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압착을 야기하게 되고 피부를 꼬집은 것처럼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파열시키게 됩니다. 모든 압착에서 그런 것처럼 압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라이 슈트 속으로 공기를 넣어주어서 하강 시 증가하는 압력을 평형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다이빙 장비에 대해서 토의해보기로 합시다. 다이빙을 배우고 다이버가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몸에 잘 맞고 품질이 좋은 토탈 다이빙 시스템에 있습니다. 토탈 다이빙 시스템은 6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섹션에서는 스노클링 시스템과 익스포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노클링 시스템에는 마스크, 스노클, 핀, 슈트, 부츠 및 그물 장비 가방 등이 속합니다. 다이빙 마스크
인간의 눈은 물속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 작동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한 주머니의 공기를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다이빙 마스크는 스노클링 시스템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고 수중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이면서 얼굴과 눈을 수중의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차가운 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의 마스크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신의 얼굴에 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마스크를 고르기 위해서는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얼굴의 형태에 맞추어야 합니다. 마스크 스커트에 이중 실링이 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이 있는 마스크 스트랩이나 편안한 스트랩이 마스크가 얼굴에 잘 부착되어 있게 해줍니다. 마스크의 렌즈는 열 처리된 유리를 사용해야 쉽게 긁히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모든 다이빙을 즐기고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다이브 프로페셔널과 상의해서 보호용 마스크통, 마스크 닦는 천과 김서림 제거제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물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스노클. 스노클링 시스템에서 다음 소개할 장비는 스노클입니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수면에서 그다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고 물 밖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토탈 다이빙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스노클은 모든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수면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흡이 중단되지 않으면서 물을 쉽게 빼줄 수 있으려면 내부가 부드럽고 구경이 크고 자가 배출구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재료를 만들고 마우스피스가 편안하게 물려야 합니다. 스노클은 마스크의 좌측에 부착시킵니다. 스노클을 사용할 때는 다이버가 아래로 내려다볼 때 스노클을 수직으로 위를 향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아래쪽의 경치를 편안하고 꾸준하게 구경하면서도 쉽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스쿠바 핀. 수영과 달리 스노클러와 다이버는 팔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지 않습니다. 100% 핀으로만 추진합니다. 스쿠바 핀을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물속에서 다닐 수 있고 맨발로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물속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핀에는 풀풋 및 오픈 힐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풀풋 핀은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용이고 스쿠바 부츠 없이 사용합니다. 오픈 힐 핀은 부츠와 함께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었고 모든 유형의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힐 핀은 발에 맞출 수 있게 조절하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너무 조이는 핀은 다리에 쥐가 나게 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핀은 킥을 할 때 벗겨지거나 물집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SSI 프로페셔널이 계획하고 있는 다이빙에 가장 적당한 핀을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익스포저 시스템에 관한 설명입니다. 육상에서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옷을 겹쳐 입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도 같은 종류의 보온책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공기에서에 비해 물속에서는 열 손실이 25배 빠르기 때문에 섹션 4에서 배우겠지만 다이빙 중에는 보온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스포저 슈트에는 웻 슈트, 드라이 슈트, 다이브 스킨 및 래시 가드가 있습니다. 슈트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고 모든 수온에서 다이버를 보호해주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익스포저 슈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몸에 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슈트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팔과 다리 및 몸에 충분하게 길고 몸에 잘 맞아야 합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여러분이 시행할 다이빙 유형에 가장 잘 맞는 슈트를 고르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글러버는 찬물이나 상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찬물에서 장갑을 사용하면 손의 예민성을 유지해주고 장비 조작을 하기 쉽게 해주고 손의 부상이나 해로운 수중 생물에 의한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다양한 다이빙 조건에 맞는 다양한 두께의 장갑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갑을 착용한다고 해서 수중 생물이나 산호를 건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드. 추가적인 보온을 위해 후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온 손실이 가장 심한 곳이 머리, 몸통, 겨드랑이 및 서해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온을 통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깃발과 부위. 나라에 따라 다이버는 깃발이나 부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수중 위치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깃발은 다가오는 선박에게 아래에 다이버가 있으니 다가오지 말고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깃발은 실제 다이버가 물속에 있을 때만 개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다이빙 부위나 깃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물 가방.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장비를 다이빙 장소까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다이빙 장소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것이 그물 가방입니다. 장비를 모두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이빙을 마친 후 세척하기도 쉽고 공기가 드나들기 때문에 건조도 잘 됩니다. 장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번 다이빙이 끝나면 모든 장비를 민물로 완전하게 세척하고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장비를 보관할 때는 심하게 덥거나 추운 곳에서 두면 안 되고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SS 프로페셔널에게 SSI 장비 테크닉 과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수중 세계는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수중에서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위해 이제 배우시게 되는 테크닉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합니다. 다이버가 되고 나서는 팔은 몸에 붙이고 오직 핀을 사용해서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유선형 자세는 물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마스크와 스노클만 착용하면 물과 하나가 됩니다. 얼굴은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로만 호흡합니다. 디디 수중에서의 시야는 독특한 방법으로 변합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시각적 환상이 있습니다. 광선은 공기에서 물로 진입할 때 굴절을 일으켜서 물체가 실제 크기보다 3분의 1 정도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1m 정도 거리에 있는 물체는 더 가깝고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디 또한 수심이 깊어질수록 색 온도가 높은 적색, 오렌지색, 노란색은 점차 사라지고 눈에는 푸른색과 보라색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굴절, 조명, 흡수 및 혼탁도 등과 같은 많은 변수가 수중 시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같은 다이빙 장소를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 보이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다이빙하는가에 따라 수온이 섭씨 0도에서 30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면과 수심의 온도 차이가 10에서 15도까지 날 수 있고 이러한 온도의 차이를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수온 약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이버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수중에서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중에서 숨 쉬는 것은 물 밖에서 숨 쉬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물속에서 호흡하는 공기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이고 호흡기는 공기 전달 시스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력에 대해 알고 있듯이 호흡기는 실린더의 압력은 주변 압으로 자동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공기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은 수중에서 쉽고 힘들이지 않으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수중에서 숨을 쉰다는 그 흥분만으로도 호흡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서 편안해지면 호흡 속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는 패턴을 숙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호흡 패턴은 크게 들이쉬고 일정하게 내쉬는 깊고 균형이 잡히면서 리드미컬한 패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말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호흡 패턴이 자동적으로 일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영 자세가 15도에서 2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입과 폐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물속에서 가장 호흡하기가 쉬운 적절한 수영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기는 여러분에게 주변 압으로 충분한 양의 공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중에서의 충분한 양의 공기란 환경 조건, 작업량 및 신체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기 소모량은 여러분이 다이빙하는 수심에 따라서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공기를 소모합니다. 예를 들면 10m 수심의 절대압 2바에서는 수면에 비해 2배의 공기를 소모합니다. 5바 혹은 40m 수심에서는 5배의 공기를 소모하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다이버와 공기를 공유하는 경우 둘 이상의 요인으로 인해 공기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흡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과연 이 호흡기가 모든 다이빙 조건에서 잘 작동할 것인가를 확인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이 중요한 결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DD 공기는 생존에 꼭 필요한 산소 약 21%와 질소 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중에서는 순수 산소를 호흡할 수 없고 본 프로그램의 뒷부분에서 질소가 실제 수심과 시간을 제한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CE 장비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육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SSI 나이트룩스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DD 스쿠버 다이빙의 첫 번째 수칙은 계속 호흡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계속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수중에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진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적은 양의 기포를 내뿜어야 합니다. DD 스쿠버 다이빙의 두 번째 수칙은 천천히 상승하고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빙 컴퓨터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1분에 9m보다 빠른 상승을 삼가야 합니다. 대부분 다이빙 컴퓨터는 여러분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경우 경고음을 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D 스쿠버 다이빙의 세 번째 수칙.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자기 통제를 다시 확보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제를 다시 확보한다. 이것은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라. 이것은 가능한 대응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응하라. 이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서 단호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빙을 할 때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흡에 사용하는 장치를 공기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고 1단계 및 2단계 호흡기와 대체 공기 공급원과 고압 스쿠바 실린더가 여기에 속합니다. 1단계는 실린더 속에 고압 공기를 받아서 약 10바로 낮추어줍니다. 2단계 10바의 1단계 공기를 현 수심에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주의압으로 낮추어줍니다. 특히 소금물에서 다이빙을 한 후에는 공기 전달 시스템과 다른 모든 다이빙 장비를 민물로 세척해 주어야 합니다. 공기 전달 시스템이 실린더에 아직 부착되어 있고 공기가 열려 있지 않은 경우 세척 중 2단계 퍼즈를 누르지 마십시오. 소금기가 축적되어 호흡기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주면 토탈 다이빙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버디와 같습니다. 스쿠바 다이빙 장비는 생명 유지 장비입니다. SSI 장비 서비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생명 유지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이빙 장소에 도착해서 사소한 장비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습니다. 토탈 다이빙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장비 수선 키트입니다. SSI 다이브 센터 혹은 리조트가 현장에서 장비 관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SSI 장비 테크닉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다이빙 실린더는 다양한 크기가 있고 알루미늄이나 철로 만들고 사용 압력과 용량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여러분의 신장, 힘, 공기 소모 등에 맞는 실린더 크기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실린더의 목에는 마킹이 있어서 제조 성분, 제조 일자, 크기 및 압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킹은 사용하는 실린더의 적절한 압력과 용적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래된 실린더나 스페셜티 실린더의 마킹이 다양하기 때문에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이러한 특별한 마킹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DD 실린더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린더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린더 내에는 최소 압력의 공기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린더는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린더를 운반할 때는 실린더 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합니다. 잘 고정시켜서 구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주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다이빙할 때 매우 심각한 요소입니다. 공기는 열 전달을 막아주는 훌륭한 보온 기능이 있지만 물은 열을 잘 전도시켜줍니다. 물은 공기에 비해 25배 열을 흡수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뇌와 몸통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사지로 가는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드는 혈액의 위치 변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물 밖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중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답은 슈트의 두께, 몸에 잘 맞는가 여부, 그리고 이음새에 있습니다. 두께는 전도를 해결해 줍니다. 몸에 잘 맞고 이음새가 튼실하면 대류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래시 가드나 경량 양모, 다양한 두께의 웨슈트나 드라이 슈트와 같은 여러 겹의 보온복을 착용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형의 다이빙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웨슈트는 부력이 세서 상승하기 위해 적당량의 웨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강해지고 슈트 속에 갇힌 질소세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압축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력 조절기를 사용해서 하강하고 적절한 자세로 유영하고 상승하고 수면에서 쉽게 떠 있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이빙을 마치면 웨트슈트를 웨트슈트 샴푸에 담근 후 깨끗하게 헹구고 걸어서 말려야 합니다. 절대 웨트슈트를 접거나 눌려진 상태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슈트에 줄이 생기고 기포가 소명되어서 보온이 안 되는 부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웨트슈트용 옷걸이에 걸어서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드라이슈트는 찬물에서 다이빙할 때 사용합니다. 물이 들어가는 대신 호흡기 1단계와 연결되어 있는 인플레이터 밸브를 통해 공기를 넣어줍니다. 드라이슈트 속으로 들어간 공기는 보온 역할도 하고 슈트 압착을 예방해주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슈트 속의 공기를 배출 밸브를 통해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C 드라이 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빙은 웨트슈트 다이빙과 많이 다릅니다. 드라이 슈트를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드라이 슈트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부력 조절을 잘하게 되면 개방 수역에서의 다이빙이 즐겁고 힘들지 않으면서 위험성이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심각한 다이빙 사고가 적절하지 못한 부력 조절에 의해 발생합니다. 부력이란 액체 속에 담겨있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액체의 특징을 말합니다. 액체 속에 빠져있는 물체의 상태는 세 가지 유형의 부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양성, 음성, 중성. 양성 부력. 액체보다 밀도가 낮은 물체는 뜹니다. 예를 들면 1리터에 1.03kg보다 가벼운 물체는 소금물에서 뜰 것입니다. 음성 부력. 액체보다 밀도가 높은 물체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리터에 1.03kg 이상 무게가 나가는 물체는 소금물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중성 부력. 액체와 같은 밀도를 가진 물체는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리터에 1.03kg 나가는 물체는 소금물에서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이버와 슈트의 양성 부력을 보상하기 위해 다이버는 하강하려면 웨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웨이트 벨트 혹은 포켓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쉽게 버릴 수 있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웨이트는 다이버가 필요한 양만큼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벨트에 부착시켜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벨트는 쉽게 풀어 몸에서 떼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웨이트 통합 BC의 경우 웨이트를 주머니에 넣어서 BC 속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머니를 쉽게 당겨서 버리게 됩니다. EC 웨이트를 과도하게 착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나 환경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부력 조절은 모든 다이버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최고의 환경 보존 방책입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여러분과 함께 적절한 부력 정하기와 부력 조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 에너지를 아끼고 공기 소모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보다 상급 훈련을 위해 완벽 부력 스페셜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BC를 이용해서 수면에서는 떠 있을 수 있고 하강과 상승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천천히 빼줌으로써 하강 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강할 때 슈트가 압착되는데 BC에 공기를 조금만 넣어주면 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성 부력을 유지하면 힘들이지 않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하신다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BC 속에 팽창하는 공기를 조금씩 배출해주면 안전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압력의 변화가 심한 곳이 수심 10m까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이브 컴퓨터가 상승 속도와 안전 정지를 모니터해 줄 것입니다. 수면에 도착하면 BC에 공기를 넣어서 양성 부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이빙이 끝나면 BC의 인플레이션 밸브를 열고 공기 주머니 속에 물을 흘러내서 세척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웨이트 통합 BC인 경우 웨이트를 먼저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BC를 뒤집어서 물이 모든 부분에서 세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밸브를 열거나 줄을 당겨서 물이 모두 빠져나가게 합니다. 건조시킨 다음 공기를 3분의 1 정도 넣어서 시원하고 건조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토탈 다이빙 시스템의 마지막 부분이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다이빙 계획을 쉽게 준비하고 따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 SSI 다이브 테이블, SSI 토탈 다이브 로그,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를 봅시다. 우리는 컴퓨터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다이빙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작하고 바로 수심, 시간, 공기 잔압, 온도, 공기 소모에 따른 남은 허용 잠수 시간 등의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으로 돌아오면 다이브 컴퓨터는 물 밖에서의 시간을 계산해서 다음 다이빙 전까지 얼마나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SSI 나이트룩스 스페셜티 교육을 받고자 하신다면 나이트룩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SI 내비게이션 스페셜티 교육을 받으시려면 나침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SI 토탈 다이브 로그는 여러분의 자격증 정보, 교실 수업에서 시작해서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 다이빙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다이빙 데이터에 대한 연구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스킬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이빙 경험을 기록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SI 토탈 다이브 로그는 장비와 유지에 관한 기록을 적어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라이트는 모든 다이빙에서 배우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인공광선은 깊은 수심에서도 연산호와 경산호의 실제 색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낮에도 사용하고 야간 혹은 시야 불량 다이빙과 난파선 다이빙 등 모두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버 키트라고 부르는 소위 부품 모듬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갔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 다이빙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분의 마스크, 오링, 여분의 마스크 스트랩, 서리 제거제, 렌즈 닦개, 여분의 마우스피스, 케이블 타이, 배터리, 전등 및 심지어는 다용도 도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SSI 토탈 다이브 로그에 보시면 보다 상세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이빙에서는 편안함과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장비는 수중에서 여러분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빙을 배우는 것과 다이버가 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신의 장비에 투자하는 다이버는 전념하는 다이버입니다. 여러분도 전념하는 다이버가 되시고자 한다면 SSI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좋은 품질의 장비, 즉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구입해서 훈련받을 때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개방 수역 다이빙을 할 때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SSI 다이브 센터와 프로페셔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승할 때 발생하는 압력 상해는 가장 심각한 다이빙 상해이면서도 가장 예방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해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다이버이거나 장비 문제를 무시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SSI 다이버 다이아몬드, 적절한 지식, 스킬, 장비, 그리고 경험이 어떻게 서로 도와서 이러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압력 손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호흡 패턴을 배우고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한계를 알고 상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적절한 다이빙 계획과 다이빙 테크닉을 소지하는 것과
자신 소유의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폐의 구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폐의 기능입니다. 폐는 기관 세지 끝에 포도송이 모양으로 붙어 있는 약 3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를 정맥과 동맥을 통해 신체 조직으로 보내줍니다. C. 만일 이런 내용에 흥미가 있으시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다이빙 과학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다이빙 물리학, 생리학, 감압 이론, 어드밴스드 장비 테크닉 및 수중 환경 등 모든 것을 다룹니다. 섹션 1에서 압착과 하강 시 상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보일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일의 법칙이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일의 법칙이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압력 평형을 배웠듯이 압력 상태에서 농축된 공기를 호흡할 때의 압력 평형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고갈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숨을 참으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지 않은 다이버가 수심 10m에서 2바의 공기를 들이쉬면 폐에는 5리터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압력이 1바가 되는 수면으로 숨을 참으면서 상승하면 폐 속의 공기가 팽창해서 10리터 혹은 정상 폐 용적의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시피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폐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다이빙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폐과도 팽창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모든 과도 팽창 상해는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호흡만 하면 됩니다. 계속적이고 균형적이면서 리드미컬한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폭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호흡해서는 안 됩니다. 심혈관 계통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높은 품질의 자신에게 잘 맞춘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소지하고 규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고 다이빙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천천히 상승하고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적어도 50바의 공기를 남긴 상태로 수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Help! I need help! Quickly! 폐과도 팽창 상해의 응급처치. 자격을 갖추었다면 산소를 공급합니다. 자격을 갖추었다면 심폐소생술에 대비해서 곁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압 챔버가 있는 의료시설로 후송합니다. 다이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면에 도착하거나 도착 후 6분 이내 의식을 잃는 경우 색전증이라고 간주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난자는 즉시 제압 치료를 해야 하고 의식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징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SSI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친척의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이빙 교육만 따르면 절대 공기가 고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를 계속 확인하고 자신의 한계를 지킨다면 공기가 고갈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 SSI는 모든 다이빙 후에 수심 5m에서 3에서 5분간 안전정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압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심과 시간 그리고 상승 속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불활성 기체인 질소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소는 수중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기체입니다. 하강할 때 압력이 증가하고 폐에서 혈액순환으로 진입하는 공기의 압력도 증가해서 질소를 혈류와 조직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혈류는 거의 즉시 포화 상태가 되지만 조직의 경우 포화에 이르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천천히 상승하고 상승 속도를 조절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감압 한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다이브 컴퓨터나 테이블로 무감압 한계 시간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질소는 나쁜 기체이고 압력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으면 용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의 과도한 질소를 견딜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DD 감압병은 어떤 수심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수면으로 너무 빨리 상승할 때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압병의 주된 증상은 통증입니다. 통증이 깊이 화끈거리고 대부분에서 관절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감압병의 다른 증상을 보면 간지러운 피부 발적, 피부가 얇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시력장애, 운동마비, 허약감, 의식의 명료함이 사라지고 현기증, 저림, 호흡곤란, 두통, 의식상실, 기억상실, 욕지기 등이 있습니다. 감압병의 치료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압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작된다면 조직의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제압을 위해 다이버를 다시 물속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항상 다이빙 전에 긴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경이나 다른 중요한 곳의 전화번호나 무선 주파수를 여러분의 SSI 토탈 다이브 로그에 적어두시고 SSI 스마트폰 앱을 참고하십시오. 질소의 적절한 흡수와 배출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극도의 더위나 추위, 오래된 상처, 혈액 응고가 잘 되는 경우, 비만, 처방약 복용, 수면 부족, 극도의 피로, 탈수 등이 있습니다. DD 감압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이빙 후 2,500m보다 높은 지대로 비행 혹은 운전을 하려면 24시간 이후에 할 것을 권합니다. 깊은 수심에서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한 다음 질환은 질소 마취입니다. 이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심은 약 30m, 즉 4기압을 초과해서 질소의 부분압이 3.2기압이 되는 경우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상은 점차 강력하게 나타나고 경험이 적은 다이버의 경우 훨씬 얕은 수심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면 가벼운 두통, 저림, 자신감이 점차 높아지거나 황홀경, 이상한 행동, 손에 예민한 감각이 소실되고 현기증, 비정상적인 시력과 청력, 다이빙 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무심해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DD 질소 마취의 진정한 위험성은 다이버가 대처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까지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질소 마취 치료는 비교적 쉽습니다.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면 됩니다. 산소 중독. 이미 토의한 바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높은 부분압으로 산소를 호흡하는 것은 독성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중에서 순수 산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소 중독은 호흡하는 기체의 산소 부분압이 1.6바 정도 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DD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는 압축 공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으로 정화시킨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거의 모든 다이빙 긴급 상황은 돌이켜보면 다이버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고품질의 자신에게 잘 맞는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이빙하면 장비 기능의 문제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한 모든 다이빙 질환은 다음의 방법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SSI 다이브 센터와 의논하여 고품질의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구입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완벽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자신감을 지켜주기 위해 고안된 모든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단기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교육, 경험, 수심 등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다이빙을 하고 천천히 상승하고 무감압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본 섹션에는 많은 테크니컬한 정보, 가능한 위험 요소, 긴급 상황과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이빙은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사용하는 한 즐겁고 쉬운 활동입니다. 생리학과 물리학의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두려움과 환상을 정확한 정보로 대체해 줄 것입니다. 정보를 가짐으로써 여러분과 버디를 공경에 처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주로 수면 위를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됩니다. 파도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윗부분이 깨져나가면서 파도 앞쪽으로 구르고 이것이 백파를 만들게 됩니다. 파도의 정의를 보면 파고는 파도의 바닥과 위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합니다. 골, 파도의 가장 아랫부분. 마루, 파도의 가장 윗부분. 파장, 파도 윗부분 간의 거리 혹은 바닥 간의 거리. 웨이브 시리즈, 해변으로 밀려오는 일련의 파도를 설명하는 말로 두 파도 사이에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 있습니다. 간격, 파도가 부서진 후 다음 파도가 다가와서 부서지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간격이 좁으면 다이버로서는 파도 사이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서지란 파도가 해변으로 접근하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지를 잘 이용하면 해저면에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지를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서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자세를 고정시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요령을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는 서지가 강한 경우에도 상당한 거리를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프, 파도의 아래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서 수면에 비해 느리게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어서 뭉쳐지는 파도의 아래 부분이 부서집니다. 서프가 있으면 파도의 윗부분이 꺾어지면서 파도의 벽을 만들어서 앞으로 움직입니다. 해변 가까운 곳에서 깊은 계속을 이루든 서프가 낮아지면서 작은 서프가 만들어집니다. 해변 바로 밖에 있는 산호초는 서프의 높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DD 조류, 익숙하지 않은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물의 움직임에 대해 확인하고 인명구조원이나 지역의 다이브 센터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안류는 해변 높은 곳에서 관찰하면 가장 잘 보입니다. 이안류를 확인하려면 빠져나가는 물이 만드는 부서지는 파도 지역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안류는 항상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선을 이루면서 거의 수직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안류는 대부분 피서객이나 다이버가 견디기 힘든 속도로 흐릅니다. 이안류는 해변에서 수백 킬로 정도만 흐르기 때문에 이안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해변과 평행을 이루면서 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 들어오고 있는 파도를 이용해서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sea 조류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이빙이 훨씬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빙 모험에 대해 준비를 해두기 위해 SSI는 보트 다이빙과 주류, 조석 스페셜티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다이브 버디는 다이빙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버디는 다이빙 계획으로부터 장비를 착용하는 것, 다이빙 전 장비 및 안전 점검, 입수, 모든 다이빙 활동에서 도움이 되고 다이빙 후 장비의 관리와 다이빙 내용의 로그 기록 모두에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저기와 함께하는 다이빙이야말로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 혼자서 다이빙해서는 안 됩니다. 버디는 제2의 토탈 다이빙 시스템과 수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해 줍니다. 좋은 버디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과 의사소통 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이빙의 목적과 어떻게 다이빙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동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마크로 사진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광각 사진을 원한다면 버디팀을 함께 있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버디팀이 서로 동의해야 할 것을 보면 수신호, 하강 테크닉, 다이빙 최대 수심, 최대 잠수 시간, 최소 실린더 압력, 즉 여러분은 항상 수면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의 공기 압력이 최소 50바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침반 각도, 다이빙 내내 서로의 간격, 상승 테크닉 등이 있습니다. 디디짝과 헤어졌을 때 절차, 수중에서 짝을 잃어버렸을 때 아래 위를 보면서 36도 돌면서 1분 정도 버디를 찾아본 후 정상적인 상승을 합니다. 수면에 도달하면 양성 부력을 확보하고 버디를 찾습니다. 버디의 다이빙 장비에 대해 특히 보조 호흡기의 위치, BCD, 인플레이션 장치 및 웨이트 플림 장치의 특징 등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버디는 부부나 친구 혹은 보트에서 다이브 마스터가 지정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다이빙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버디가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버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어떤 다이빙에서건 개방수역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무리 여분의 장비를 구비하고 최고의 신체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이빙을 할 때의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다이빙 방법은 버디와 함께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디디 다이빙을 기획하고 그에 맞춰 실행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다이빙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현대의 다이버를 위해 제작되었고 우리가 실제 행하고 있는 유형의 다이빙인 다중 수심 다이빙을 위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다이빙 시간을 측정하고 상승 속도를 조절해주고 수면 휴식 시간을 측정하고 며칠 혹은 수중 간의 다이빙 내용에 대한 로그를 저장해 줍니다.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즐겁고 쉽고 편리합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 다이빙에서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이빙이 여러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1회 혹은 여러분의 다이빙을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빙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용어입니다. 수심, 총 잠수 시간, 잔류 질소, 수면 휴식 시간, 재잠수, 무감압 한계, 무감압 다이빙.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무감압 한계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용상 지침이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로 버디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이브 컴퓨터가 제시하는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 관련 경고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보수적으로 안전한 다이빙을 하십시오. 다이빙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시행하시고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한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보트 다이빙을 하거나 다른 단체 다이버들과 다이빙할 때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다이빙 전 브리핑을 해줄 것입니다. 브리핑에는 다이빙에서의 한계, 잠수 시간, 진행 방향, 다이빙을 마쳤을 때의 50발을 남기는 수칙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보트 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빙 계획과 장비 등을 미리 해두어서 보트가 다이빙 장소에 도착하면 바로 입수를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여행에서는 대부분 결정이 여러분 위주로 진행되지만 선장이나 다이브 마스터에게 언제 슈트를 입고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멀미를 잘하는 사람은 다이빙 전문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고 그룹 리더에게 미리 말해두어서 보트가 다이빙 장소에 도착하면 바로 입수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보트가 다이빙 사이트에 도착하기 전에 계획을 확정하고 장비를 장착하고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보트가 앵커를 내린 후 보트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장은 수면이 가장 잔잔한 곳에 배를 대줍니다. 그러나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다이빙 조건이 있고 보트 선장이 나름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 입출수 테크닉이 결정되므로 다이빙 전 브리핑에서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디디 입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던지 아래쪽에 다른 다이버나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풀 세션에서 적절한 입수 요령을 보여줄 것입니다. 입수 후 적절하게 부력 점검을 하고 나서 계획한 수심까지 버디와 함께 하강하십시오. 하강 중 늘 버디와 함께 머물고 자주 압력 평형을 실시해서 압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십시오. 항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침반 항법과 자연 항법입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에서 미리 정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거나 산호초 등과 같은 자연 구조물을 이용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가능한 한 수면 수영을 줄이고 입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섹션 2에서 정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수중 나침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나침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복침은 북극을 가리키는 자석침입니다. 이 자복침이 항상 참고선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기본적인 수중 항법은 자복침을 사용합니다. 루버 라인이나 위치창은 진행 방향입니다. 루버 라인은 다이버의 몸에 나란히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위치창으로 베젤을 돌려서 진행 방향을 맞추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트 혹은 해변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C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내비게이션 자격증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에 대한 일반 상식 수준일 따름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능숙해지고 싶으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SSI 내비게이션 스페셜티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상승 행위도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버디가 공기를 보트에서 떨어지면서 공기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보트로 돌아오고 안전정지를 하면서 3분의 2를 사용해서 보트로 돌아왔을 때 실린더 압력이 최소 50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둘 다 정보 시스템을 자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정지를 하는 곳으로 상승을 시작한 시점이 되면 실린더에는 시작할 때보다 공기가 적게 들어있는 상태로 중성부력으로 다이빙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멋지고 느린 상승을 위해 왼손에 BC의 배출호스와 정보 시스템, 즉 다이브 컴퓨터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상승할 때는 머리 위에 보트, 앵커 라인, 하강 라인이나 부위가 있는지 쳐다보면서 버디와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안전정지 수심까지 천천히 상승하면 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수면에서는 BC에 공기를 넣어서 양상부력을 확보하십시오. SSI는 5m에서 3분에서 5분의 안전정지를 권유합니다. 배 위에 안전하게 올라올 때까지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사다리를 올라오기 위해 핀을 벗는 것과 보다 양상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웨이트 벨트를 푸는 것과 보트 캡틴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벗어서 건네주는 경우입니다. 디디 항상 다이빙 환경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입출수 절차를 따르십시오. 만일 미끄러지면서 다시 물에 빠지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볼 수 있고 호흡기나 스노클을 물고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고 수면에서 뜰 수 있도록 BC에 공기를 넣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빙을 마친 후 장비를 세척하고 다음 다이빙을 위해 잘 보관한 다음 로그북을 기록해야 합니다. SSI는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상세한 다이빙 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다이브 컴퓨터가 그 일을 해주지만 컴퓨터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이빙이 즐거운 것인지 아닌지는 수온에 맞는 슈트를 입었는가 하는 것과 적절한 웨이트를 착용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음 다이빙에서 지난번에 얼마나 두터운 슈트에 얼마나 웨이트를 사용했는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은 발견하고 또 새로운 다이빙을 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포츠로서 다이브로그는 다이빙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억에 대한 영원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디 여러분의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토탈 다이브로그를 보면서 각 페이지를 적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뿐 아니라 앞으로 받으실 다른 모든 과정에 대한 영원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이빙 오퍼레이터나 리조트는 어떤 형태의 다이빙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로그북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섹션에서는 환경 조건, 버디 팀워크, 다이빙 계획과 실행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여러분을 지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빨리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다이버가 되어서 오랫동안 멋진 수중 세계 탐험을 계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혹성 지구의 표면은 육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7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디디 85% 이상의 산소가 수중 식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육상에서의 광합성의 경우고 해양에서 근원을 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돌보아주는 가장 거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다를 원초적인 모습으로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다는 놀이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그 놀이터를 청결하고 잘 관리해야만이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호는 석회암의 골격이 되는 부착동물이고 태양광선과 따뜻한 물이 풍부한 얕은 수심의 열대바다에서 광범위한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산호동물 혹은 풀잎은 암석의 표면 같은 곳에 자신을 영구히 부착시키고 자신의 주위에 우리가 산호초라고 보게 되는 보호 골격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산호는 아주 약하고 상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끌고 다니거나 핀으로 차거나 실린더로 산호초를 부수는 부주의한 다이버에 의해 산호가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이버 자신이나 산호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몸에 잘 붙이고 산호초 위에서는 부력 조절을 잘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산호와의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손이 아니라 눈으로 즐겨야 합니다. 단순하게 산호에 손을 닿는 것만으로도 산호의 보호 점막에 손상을 주어서 산호가 쉽게 손상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각 바다 고유의 어류 4만 종을 이 비디오를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시 수중 생물이나 수중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SSI 디지털 사진과 수중 생물 인식 스페셜티 과정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중 세계의 믿기 힘든 아름다움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수중 세계는 미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이고 이 놀라운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항상 중성부력을 유지하면서 유영하십시오. 둘째, 장비를 몸에 잘 부착시켜서 유선형을 유지함으로써 장비가 덜렁거리면서 산호초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셋째로는 항상 책임감 있는 다이버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다와 해변 지역에서의 다이빙이 인기가 높지만 내륙의 민물 다이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다이버가 해양에서만 다이빙하기에는 너무 먼 내륙에서 살고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흥미로운 다이빙 장소를 많이 찾아냅니다. 내륙 지방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곳으로는 호수, 강, 저수지, 작은 호수, 그리고 침수된 광산 지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은 다이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다이빙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이버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약물은 다이빙과 맞지 않습니다. 다이빙할 때는 항상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알코올성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이빙을 할 때는 음식을 가볍고 가스 생산이 적은 것으로 시작하시고 충분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부어가 될 수 있도록 슈트를 착용하십시오. 며칠간 계속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이빙을 하다 보면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온은 첫 다이빙에 비해 휴가가 끝나갈 무렵이면 점차 낮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일하는 다이브 마스터는 항상 두터운 슈트를 입는 것입니다. 다이버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이버라면 흡연이 다이빙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은 다이빙할 때의 편안함과 안전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자주 간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스포츠를 보다 편안하고 자신 있게 즐기기 위해 준수할 상식적인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이버 스트레스 앤 레스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뿐 아니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디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에 잘 맞지 않고 작동에도 문제가 있는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야기해서 패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잘 맞는 장비를 소유하고 SS 다이브 센터를 통해 잘 관리하도록 권하는 이유입니다. 다이빙 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장비 하나하나를 매번 다이빙을 하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교육을 보다 많이 받음으로써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DD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키지 않거나 다이빙 조건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다고 느낄 때는 다이빙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DD 버디가 뭔가에 엉키거나 공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버디를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이버가 보다 심각한 패닝 상태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패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이것은 힘든 상황에서는 제2의 본능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를 다시 추스리고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이빙에 대한 스페셜티 교육을 받으십시오.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는 대부분 다이버는 자신이 규칙을 어겼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한계에 대한 스스로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다이빙은 종종 다이버를 자신의 한계를 초과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이건 내키지 않으면 절대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신랑이건 가족이건 친구건 구경꾼이건 내키지 않은 다이빙을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은 즐기기 위한 스포츠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토탈 다이빙 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SSI 장비 서비스 프로그램. 공기 소모율을 계산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어진 수심에서 얼마나 오래 다이빙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하게 될 공기양과 자신의 수면 공기율을 알면 다이빙 계획이 쉬워집니다. 수중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의 것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심, 탱크의 부피, 사용 가능한 공기를 바로 표시, 수면 공기 소모율. C 딥 다이빙 스페셜티는 보다 상급의 다이빙 계획, 즉 가스 관리와 다양한 다이빙 한계에 따른 다이빙 시간의 계산과 장비 형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을 통해 딥 다이빙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 수칙을 준수하면 공기 고갈 상태에 직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수중 공기 고갈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충격과 큰일 났구나 하는 반응으로 생기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받는 교육이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즉시 통제되지 않은 패닉 상태에서의 상승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고 첫 번째 반응을 이겨내야 합니다. 버디가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우선적인 선택은 의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 고갈 수신호를 한 후 공기를 공유하십시오. 버디가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지만 수심이 낮을 때는 통제된 수영 상승을 시행합니다. 버디가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수심이 깊을 때는 긴급 부력 상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긴급 상황 절차를 반복 훈련을 통해 습관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디디 여러분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성숙도와 판단력 그리고 꾸준하게 효과적인 다이빙 테크닉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입니다. 책임감 있는 다이버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능력과 교육의 한계 이내에서 다이빙한다. 다이빙 전에 조건을 평가해서 나의 능력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이빙 전과 다이빙 중 항상 장비에 대해 친숙해져 있고 점검한다. 다이빙 버디 시스템과 그 장점을 존중한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 모든 다이빙에서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 모든 다이빙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격증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통한 모험을 추구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다이빙은 탐험과 발견 교육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수중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멋진 경험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통제해주고
다이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즐거운 스포츠가 될 것입니다. 계속 교육에 참가하면 즐거움을 증가시키면서 수중 수평선을 넓혀줍니다. 여러분의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은 SSI 교육 시스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SSI 스페셜티 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수 다이빙 활동을 교육해주고 많은 종류의 스페셜티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스페셜티를 묶어서 진행하면 스페셜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및 마스터 다이버 수준까지의 SSI 계속 교육 등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C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은 다이빙 교육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다이빙을 안내하고 다른 프로페셔널을 돕고 스쿠버 다이빙에서 직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SSI 프로페셔널과 다이브 센터에게 다이브 가이드, 다이브 마스터,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오픈워터 강사까지의 다양한 리더십 등급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에서 기초를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다이버 다이아몬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한 지식과 능숙한 스킬과 적절한 장비와 다이빙 경험이 스쿠버 다이빙을 의미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과 함께 질문하시고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다이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